광주 전남 지역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의 정용도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생화학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들의 작용 그리고 이런 현상과 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의 분자적 기전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서 암이 왜 생기고 또 이 암이 어떻게 성장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유전자와 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의할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맨 처음 유전자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최근 게놈 지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게놈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늘 유전자의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어떻게 손상되고, 손상된 유전자가 어떻게 복구되고, 또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되지 않으면 어떻게 암으로 발전되어 가고,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어떤 형태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 산업,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핵의 크기가 대략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분의 1 밀리미터, 100분의 1 밀리미터,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핵은 그것의 10분의 1 정도니까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크기가 약 1 마이크로미터. 이 속에 염기라고 하는 게 30억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신비스러운 이 유전자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유전자는 지금부터 한 70년 정도 됐는가요? 왓슨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연구를 하고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기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 핵산 혹은 DNA, 또 염색체, 크로모솜, 유전자, 최근에는 유전체 지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는 염기라고 할 때 이 염기는 제일 작은 단위인데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사이민이라고도 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 이것을 A, G, T, C. DNA의 경우 이렇게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질소 분자들이 염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소 염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해서 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뉴클레오티드는 염기에 이렇게 당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염기보다 조금 더 큰 분자죠. 염기에 오탄당하고 인산이 붙어 있으면 이것을 뉴클레오티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종류의 염기가 이리가 서로 다른 염기가 결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DNA가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여기 뉴클레오티드가 있네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도 하고, 뉴클레오티드가 염기와 당과 인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서로 다른 염기가 결합되어 있고 당, 인산, 이게 나선 구조가 되기 위해서 사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염기가 서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당과 인산, 당, 인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 인산 결합하고 염기는 안쪽에 있고
이 염기가 다른 염기하고 또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사슬, 또 다른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뉴클레오티드가 이중 나선 구조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순서가 C, T, A, A, C, 이것은 그 뉴클레오티드 속에 있는 염기를 연구를 해서 순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기와 뉴클레오티드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는데요. 핵산 혹은 DNA라고 할 때 이것은 뭘 말하냐가 이것은 하나의 분자를 말한다기보다는요.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어 가지고 단일 나선이든지 이중 나선이든지 이런 나선 형태로 뉴클레오티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구조를 우리는 핵산 혹은 DNA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염기보다는 뉴클레오티드가 더 약간 큰 분자이죠. 뉴클레오티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핵산이나 DNA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크로모솜은 염색체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핵 속에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크로모솜 23쌍의 크로모솜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것은 이 염색체는 사실은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분열 중기에만 핵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핵을 끌어내어서 크기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봤더니 서로 다른 23쌍의 염색체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염색체, 크로모솜 23개는 일반적인 세포, 우리의 성장하지 않는 세포는 염색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모솜에서 이렇게 크로모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염색사도 좋습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유전자를 지인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자를 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는 뭐냐면 이 염색체의 일부분에서 이 DNA의 일부분에서 이게 m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이 만들어지는데 단백 하나를 만들어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백 하나를 만들더라. 이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지금까지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말은 2만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될 때 성장을 위해서 분열하는 과정 중에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워봤더니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해봤더니 23쌍 있는 걸 이걸 크로모솜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DNA가 됐든 염색체가 됐든 이 부분에서 하나의 단백을 만드는 유닛, 그러니까 단위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백을 만드는 부분, 조각, 그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전체 지도, 게놈 지도 이런 표현을 들으셨을 텐데요.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체는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있습니다. 지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표준어 한국어 발음으로는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물, 특정 생물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염기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DNA 염기 전체, 이것을 유전체라고 하고 사람한테는 DNA 세포 하나 속에 DNA 염기가 약 30억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관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3만 개 정도 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30억 개의 염기가 이렇게 있는 이 전체를 유전체라고 하고, 유전체 지도로 가는 것은 뭐냐? 이 30억 개의 염기를 그 서열, 배열 순서대로 해놓는 것을 유전체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번부터 30억 번까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유전체 지도, 게놈 지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염기라고 하는 것은 DNA의 경우에는 A, T, G, C 4개가 있는 거고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염기에
거기에 당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뉴클레오티드라고 하고, 핵산과 DNA라고 하는 것은 이 뉴클레오티드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핵산 DNA라고 합니다. 크로모솜과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DNA를 꺼내 봤을 때 크기대로 순서를 나열해서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유전자는 단백 하나를 만드는 DNA 유니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고, 유전체 지도는 우리 사람의 유전체 지도를 여기서 말할 때 30억 개의 베이스의 서열을 아는 거, 이게 우리 유전체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유전체 지도, 게놈 지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유전체가 이 사람 유전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약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핵 속에 염기 30억 개의 배열 순서를 게놈 지도 혹은 유전체 지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요. 1990년부터 15년 정도 처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 세포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염색체 순서를 다 한번 알아보자 하는, 이게 했더니 약 30억 개 해가지고 비용은 3조 원 정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정도 지나니까 현재는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돼버리고요. 여러분 각 개인의 세포 하나에서 유전체의 전체의 지도는 1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이 정보를, 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전체 지도를 알게 되면은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각 개인별로 어떤 맞춤형 진단과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 간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나라별로 이런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고, 생명윤리라든지 또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유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또 뭐 우열을 구별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거라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은 보험회사는 이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병을 잘 걸릴 테니까 우리가 이 보험에 들여줄게 만들어줘,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취업할 때도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네, 창의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사업적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영화 여러분들 그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을 복제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1997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였죠. 이 빈센트라고 하는 어떤 부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빈센트라고 하는 아이가 열성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병도 잘 걸리게 했고, 뭐 그러다가 수명도 알아봤더니 30세 정도면 죽겠더라. 이러니까 이 부부 이 부모가 두 번째 아들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우성 유전자만 갖고 있는 두 번째 아들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반전도 만들고 또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유해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아주 재미있는데, 울산시에서요. 지난 3년간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울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1만 명에 대해서 1만 명의 유전자 지도를 얻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0명 됐고 올해 마지막으로 3,000명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하고 유니스트하고 해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1만 명의 유전자 지도를 확보를 하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한국이 표준 유전 정보를 얻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그 데이터들이, 유전 정보들이 모아졌는데 대부분 서양 사람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우리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임상 정보, 건강 정보, 유전 정보를 수집해서 표준 유전 정보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이걸 표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게 좀 어렵겠다, 이런 게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미리 뭐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의료비를 절감하고 치료 진단 이런 기술을 국산화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체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전자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죠.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은 유전자 손상으로 암이 만들어진다든지 우리가 노화가 된다든지 심혈관 질환, 면역 질환 이렇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 세포 하나에는 말씀드렸죠. 염기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 30억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약 50만 개 정도는 매일 이 데미지를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유전자 손상의 원인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방사선을 쪼인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여러 음식들, 또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면서 늘 산소와 가까이 있잖아요. 산소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노출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유전자가 손상이 됐는데 우리 몸에서 복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2015년 한 5년 전쯤에 DNA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구되더라 해가지고 뭐 린달 박사 또 미국의 두 분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DNA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그 변이가 일어나지만은 자발적으로도 DNA가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손상을 염기를 절단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DNA를 리페어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는 여기 지금 C가 있어야 돼요. 사이토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사이토신이 보면은 이게 암인기가 떨어지면 U로 바뀌어버리거든요. C가 U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DNA에서는 U가 정상적으로 이중 결합을 만들지 못해요. 이중 나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U가 있으면 U는 RNA에는 있지만 DNA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추적하는 시스템이 복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쭉 추적을 하다가 여기 U가 있네. 그럼 U를 떼어내고 C를 합성해주는 이것을 염기를 절단하고 복구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염기 절단 복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많이 쬐잖아요. 자외선 쬐면은 여기 티민이 있는데 두 개의 티민이 서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티민끼리 공유 결합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T는 A와 이렇게만 결합이 여기 이 결합이 돼버리니까 정상적으로 복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쭉 이렇게 찾아가는 시스템이 있다가 티민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많은 부분 DNA 조각을 제거하고 DNA를 합성해서 정상적인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이것을 누클레오티드를 절단하고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 또 세포가 막 이렇게 복제를 해가면서 여기 잘못 만들어진 것이 있네. 그래서 DNA 복제 중에 오류를 발견하면 복구 중에 불일치한 경우에 DNA 복제 중에죠. DNA가 복제를 해가는데 불일치한 경우에 복구를 하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염기를 절단해서 혹은 뉴클레오티드를 절단해서 복구하는 시스템, 또 불일치를 복구하는 이런 시스템. 이외에도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더 복잡한 복구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세포가 하루에 세포 하나에서 50만 개 이상씩 이렇게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상이 일어났는데 복구를 잘하면 이것은 정상세포가 되지만 만약에 손상이 일어났는데 복구가 잘 안 된다. 손상이 더 많다. 이러면은 암과 또 노화, 사멸, 염증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손상은 늘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복구해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미있는 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DNA 복구 활성이 높은 동물일수록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DNA 복구 활성이 제일 좋으니까 가장 수명이 오래되고 또 물론 수명은 꼭 DNA 복구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명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무엇이 수명과 가장 연관되어 있냐 많은 연구를 하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유전자 복구 활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일수록 더 오래 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의 토픽 같은 데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는가요? 이거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하고 소인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8살밖에 안 먹었는데 피부나 이런 걸 보면 다른 조직들이 다 80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빨리 늙는 기 때문에 조로증, 일찍 늙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DNA 복구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복구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복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지금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유전체 지도, 유전자 손상과 복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암과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몸에는 암을 발생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 발생하는 유전자는 먼저 암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을 캔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칼시놀스, 이제 칼시노마라고도 하는데 이거 개 있잖아요. 개의 이렇게 발처럼 암세포가 뻗어나가더라. 그리고 이게 다른 기관으로 전이도 하거든요. 이래서 암을 영어로는 캔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2017년 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살 때 남자는 5명 중에서 2명 정도, 한 40% 정도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작년 통계청 자료에 봐도 지금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이나 폐렴보다 약 3배 정도 높은데 아마 이것은 더 수명이 길어지니까 더 높아지는 건데요. 미국 그 국립보건원 보고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유전자 변형 원인이나 비슷한데요. 제가 이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암의 원인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보고에 의하면 10%에서부터 30%가 담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은 암을 억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혹시 주위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모킹이 유전자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암과 유전자의 관계에서 우리 암 발생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래에는 원암 유전자라고 좋은 유전자입니다. 본래는 성장을 적당하게 세포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는 유전자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활성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계속 성장하도록 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여러 개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 버리니까 세포 성장을 훨씬 촉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전자가 하나인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서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유전자는 본래는 원암 유전자는 본래 문제가 없는 좋은 유전자였는데 이런 돌연 변이 때문에 활성이 많아지든지 단백이 많아지든지 이런 것을 종양 유전자라고 그러고, 현재 이런 세포 성장에 관련된 단백질들인데요. 지금까지 한 100여 종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종양 유전자가 하나만 작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작용을 해가지고 암을 진행시키더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대장암의 경우에 APC 종양 유전자, KRAS 종양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정상이었던 거에 좀 잘 자라다가 처음에 양성, 나중에 악성, 전이암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종양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작용을 하면서 암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암 억제 유전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억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이었는데 이게 작용을 못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작용을 못 해가지고서 이제 세포가 많이 자라버리는 거, 이게 암이잖아요.
이게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게 암 억제 유전자고, 두 번째는 DNA 복구에 관련된 단백질들 유전자는 다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복구돼야, DNA가 수선이 리페어가 돼야 되는데 DNA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연변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암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DNA 복구 유전자는 다 암 억제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암 억제 유전자 중에서 제가 이걸 BRCA지만은 그냥 읽으면은 무르카지만은 보통 브라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이 브라카 유전자는 BR, 브레스트가 우리가 가슴, 유방이란 뜻이잖아요. 브레스트 캔서. 아까 캔서는 칼시노마에서 왔다고 그랬죠. BRCA. 이게 유방암과 연관된 암 억제 유전자거든요. 1980년대에 처음 보고돼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DNA 복구 유전자예요. 이전에 억제 유전자는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 DNA 복구 유전자. 이게 지금 암 억제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인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는 해보니까 무슨 일이 어떤 거냐면 세포가 정상이었던 세포가 발암물질이라든지 방사선, 자외선 공격 이렇게 손상이 있는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도움으로 DNA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브라카가 돌연변이, 이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어 있으면 손상이 복구가 안 되니까 이게 암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브라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결과인데요.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 돌연변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 70세까지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1번 이상이 있을 때, 2번 이상이 있을 때 보면은 보통 50% 이상 이 사람은 암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 브라카가 변이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이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이미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살 정도 되었을 때 브라카 유전자가 본인도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3년에 유방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안 걸렸는데 이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니까 본인은 70살까지 살 때 유방암, 난소암이 50% 이상 정도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진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유방암 진단이 되어지면 이때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 암이 없을 때 제거하겠다고 또 2년 후에 2015년에는 난소, 나팔관까지 제거해가지고 뭐 타임지의 안젤리나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젤리나를 따라서 이런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의 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유전자 검사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산업은 유전자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료기관,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내가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러면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질환과 유전자 관련이 있는지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사는 이런 거. 그런데 이것 외에 이것 말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DTC라고 하거든요. 컨슈머가 소비자가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5만 원, 10만 원을 내 가지고 내 유전자 이런 것을 검사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암이나 당뇨병 예측을 가능하고 비만, 탈모 이런 것들이 건강 인자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뭐 울산에서 1만 명 하듯이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국들은 훨씬 우리보다 규제가 적어서 더 많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이게 어떤 질환에 그 바이오 마커가 되겠네. 이게 있으면 무슨 질환, 예를 들어서 브라카 보셨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마커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초기 진단이나 질병이 예측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치료를 하지 않고 각 개인의 그런 맞춤 의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췌장암으로 죽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쯤이죠. 보면은 뭐 1억 원 이상 정도 주고 자기 유전자를 싹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쓰면 좋을 건지 또 이게 고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기보다 뭐 1000배가 줄어드는가요? 12만 원 정도 혈액 이런 정도면 우리 유전자를 다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서도 10,000명 개놈 프로젝트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똑같이 약 몇 킬로입니까? 약을 이렇게 그러면 어린이는 적게 어른은 많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뭐 좀 더 몸이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 키가 큰 사람 다 해가지고 유전자에 따라 가지고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정밀의학, 맞춤의학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이런 유전자 검사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5년 전부터는요 병원 통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를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지금까지는 12개 항목만 보건복지부에 설하겠었는데 이제 더 많은 이 DTC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체질량 지수, 중성 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뭐 바이타민 C 대사, 카페인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카페인 대사도 나는 카페인 대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은 커피를 적게 마셔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갈수록 이 개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뭐 병원 통하지 않고도 각 개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 검사 기업으로는 마크로젠, 뭐 DNA 링크, 뭐 테라제니텍스라든지 뭐 메디젠 휴먼 케어, 랩지노믹스 이런 데서 유전자 검사 한 20개 정도 국내 기업들이 있다고 그래. 아마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도 아마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주로 여기는 미국 기업들인데요. 일루미나,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뭐 BGI 지노믹스인가요? BGI 지노믹스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장비 회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것은 23andme 23, 우리 염색체가 23개이면 이렇게 하고요. 파운데이션 메디신, 미리어드 제네틱스 이런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들인데 여기 보면은 파운데이션 메디신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의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2010년부터 암 유전자, 암에 관련된 유전자 수백 개를 이렇게 동시에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파운데이션 메디슨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유전자 그 기놈 지도를 여기서 분석을 했고요. 밀리아드 제네틱스는 엔젤리나 졸리, 브라카 1, 2 유전자 분석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기업이고 23andme는 여기는 2007년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투자 규제라고 하죠. 워런 버핏이 23andme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우리와 많이 가까이 와 있다. 뭐 엑스레이 찍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그 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우주는 무한하고요. 이 사진은 1990년도 그 보이서 1호가 약 60억 킬로미터에서부터 지구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구는 여기 점 하나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이 지구에 현재 우리 60억 인구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전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 작은 지구 속에서 그 속에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 자신이 또 다른 우주로 느껴지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세포, 작은 세포는 100분의 1mm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분의 1mm, 1 마이크로미터 핵 속에 30억 개의 그런 염기가 DNA 베이스가 있고요. 이 세포가 70조개가 모여가지고 이 한 사람이 만들어지며 이 지구에는 60억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작은 우주와 같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또 하나의 우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광주 전남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유전자의 신비도 풀고 또 미개 해결 난제인 암의 원인도 찾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